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죠. 그에 앞서서 3주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줬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나스닥 지수는 1%가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연휴 기간 개장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시장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미국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연휴 항공편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이 시장의 탄력이 약화되는 시그널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소폭 내린 1.48%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96선 초반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슈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021년의 마지막 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말에도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잠시 후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견 선생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해 정말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저랑 일단 이번 해 마지막 잘 복귀하시고 또 마지막이라는 건 또 시작의 출발점이죠. 네. 1월 달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게끔 제가 이번 주에도 해외 시장 뉴스 그리고 분석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연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우려에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항공편 대규모 취소로 인해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유로 FX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유로화 타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China to remove limits on foreign investment in passenger car manufacturing이라는 제목인데요. 중국이 승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철폐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 27일 CNBC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완전한 외국인들의 소유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와 최고경제기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은 중국 내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점차 철폐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승용차 제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러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 히토류와 영화 제작 및 유통, 또 담배 등 이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31개의 분야가 여전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또 비트코인과 또 올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추월할 만큼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 반도체 칩이 부족해지면서 신형 자동차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 이 승용차 제조에 또 외국인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또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복귀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앵커님께서 중국 관련 기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항생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생 PPT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들어갈 때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패턴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하시는 거 이게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6월부터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이었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중국으로 보시면 되고 대세 하락장 중에서 일정한 패턴을 제가 노란태역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죠. 한 가지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황색 박스와 검은색 박스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항생이 하락 후에 일정한 박스장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다시 또 큰 하락이 있죠. 다시 또 큰 하락 후에 일정한 박스장을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준 다음에 그 전 저점을 깨는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 하락 후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여기를 일단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내 혹은 이제 홍콩 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지금 굉장히 좀 완화한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자국 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상황. 코로나의 타격도 있고, 제가 한 달인가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는 시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댐이나 도로, 항만 등을 건설을 하는 이런 노동시장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시면 지금 중국과 똑같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산업화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런 산업의 변화,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력을 조금 투입하고 거기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변환의 시대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면서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 경제의 그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향후에 물론 조금 기간은 긴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서 앞으로 항생 투자나 이런 거에도 접목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국민은행 죄송합니다. 저번 달에 한국은행의 내부 보고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기업들의 대출 금리를 일단 인하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뿌리는 상황.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런 바운더리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와 겪었던 일들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선진화, 선진화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풀어가야 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세 하락장이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넘게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올라오면 뭐 일봉상 양봉이거나 아니면 일봉상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이런 구간이 나타날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 대추세는 하락 추세다라고 제가 강조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박스 일단은 보시면 여기에서 13일입니다. 13일 날 21선을 맞고 여기서도 제가 하락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22,000선에서 멈췄죠. 제가 23,200선까지 일단은 노란톡에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22,600선에서 멈추고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상승을 조금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기술적 반등도 여러분들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경제정책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완화 정책을 지금 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소규모의 짜잘한 이런 발표들 사실은 우리가 대출 금리를 낮췄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낮췄습니다. 굉장히 조금 낮췄기 때문에 반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반등이 여기 보시면은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미미한 효과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23,500라인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의 다 갔습니다. 지금 종가는 23,223라인이고요. 이게 21선을 뚫고 위로 조금 반등을 줄지 혹은 21선 밑에서 아직도 21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면서 전저점이죠. 22,664라인을 뚫고 밑으로 다시 갈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나스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노란톡방에. 산타랠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PT 화면 너무 예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네. 정확히 산타랠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산타랠리라는 거를 제가 이제 4가지 요인을 일단은 가져왔는데 이 4가지 요인이 다가 아닙니다. 심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큰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4가지 네 가지에 대한 원인 사항을 제가 좀 가져왔고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보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식이라는 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좋은 제품 혹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자기들한테 처음에 투자를 해줬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번 이익만큼 몇 프로를 배당을 해주는 게 바로 금융과 주식 요 2가지인데요. 일단은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는 건데
12월 결산법인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12월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10월, 11월, 12월 정도에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런 주식들을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나 금융상품, 꼭 주식에만 국한이 된 건 아닌데 배당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는 11월, 12월에는 꼭 배당금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주식 수요로 인해서 주식 수요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자, 수익률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인데,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자산관리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정도의 계약을 합니다. 예. 뭐 업계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한 1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중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고 위험한 배팅은 지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올해 한 10% 정도 났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11월,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이 리스크 관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의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렵고 기업들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성과급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센티브 12월 중에 인센티브가 나오죠. 12월 중에 인센티브가 나오면 어차피 월급에 더해지는 어떤 엑스트라 머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많아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상품, 주식, 선물, ETF 등등등의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내가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을 해서 성과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뭐 파생상품, ELF, ETF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요와 공급 이론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만 아시면 거의 반절 이상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그 해당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연말과 연초에는 우리 크리스마스나 모임들이 굉장히 좀 많죠. 파티도 많고, 뭐 요즘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 외신 기사를 보면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늡니다. 예, 지금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굉장히 조금 많이 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수들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지수들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비 지수 굉장히 조금 높게 내년에 높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크리스마스나 연휴 때, 연말 때 우리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내가 소비하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타랠리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초에서 1월 중순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2, 3주 정도 남았죠? 2, 3주 정도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산타랠리를 타고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복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작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항상 상승이 어떻게 됐나요? 21선에 눌림을 주면서 21선에 도움을 받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직선 추세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00에서 15,600 사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 추세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이 15,500과 600 라인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그리고 21선을 맞고 21선을 딛고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노란톡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는 사실은 이 주봉입니다. 주봉이거든요. 주봉이 음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 이후에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제가 못 맞췄는데요. 뭐냐면 21선 딛고 전고점을 가는 이런 패턴은 맞는데 저번 주에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양봉이. 제가 음봉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가격이 음봉이 나왔고, 자, 이게 위로 쭉 가면서 21선을 끌고 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쭉 끌고 가는 모습의 하나, 그리고 이게 저번 주 이 양봉이 음봉이 되면서 21선을 터치하는 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외로 나스닥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월요일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이 21선을 맞아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화수목금 위로 쭉 끌고 올라오는 굉장히 힘이 강한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1선 일단 맞고 다시금 올라가는, 전고점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 지금 굉장히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죠. 이따가 보시겠지만 한 14분 정도 남았네요. 일단 뉴욕 시장 개장을 하면 초반에 한 30분이나 20분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는 새벽 시간 넘어가면서 2시, 3시 정도에 약간의 추세가 터지는 이런 조용한 장이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제가 좀 타이틀을 잡고 싶고요. 자, 패턴이 지금 21선 맞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21선을 2번 맞았고요. 21선을 5번 맞았습니다. 근데 5번 맞았는데 캔들이 굉장히 작았죠. 자, 21선 2번 맞았고요. 21선 3번 맞았습니다. 근데 21선 지금 1번 맞았습니다. 자, 눌림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눌림봉이 12월 말과 1월 초에 눌림봉이 나오면서 21선을 한두 번 정도, 한 2-3번 정도 더 터치를 하고, 그 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5,800선에서 16,300선, 자, 15,800에서 16,300선, 500포인트 정도입니다. 틱수로는 한 2,000틱이고요. 2,000틱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1,000틱, 1,500틱을 하루 안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선에서 움직이면서 음봉이 한두 배 정도 더 나오고, 고점을 이제 다시 치러 가는 17,000포인트입니다. 17,000포인트를 치러 1월 중순, 1월 둘째 주에서 1월 셋째 주 정도에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제가 보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17,000 쪽으로 그냥 가는 시나리오, 요 두 가지를 제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노란톡 매일매일 점검하시면 시나리오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준비는 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볼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8월부터 대세 하락장이다. 주황색 추세선 보시면 대세 하락장이다. 단 10월부터 뭡니까? 10, 11, 12 굉장히 지독한 박스장이다.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굉장히 지독한 박스장이다. 그리고 내가 전날에 맞는 포지션, 방향과 맞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초반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단 이 초반에 굉장히 수익 나기 어려운 장을 탈피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자입니다. 오늘자에도 요 조그만한 게 어저께 종가입니다. 종가 캔들이거든요. 자, 3분봉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종가 캔들이고 오늘 어떻게 됐죠? 갭 상승 후에 도점을 찍고 밑으로 쭉 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때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초반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다. 단 제가 제시해 드린 게 뭡니까? 9시부터 12시에 추세를 먹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박스 보시면 한 30분 정도 지나서 위쪽으로, 물론 고점은 치지 못했고요. 위쪽으로 가는 추세, 그리고 바로 하단으로 떨어지는 요 추세,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1월 3일부터 국내 선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 1월 3일부터 국내 선물 방송도 제가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도 제가 국내 선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국내 선물로도 코스피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리고 해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소 완화적인 이 통화 정책 그리고 또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항생에 대한 흐름과 함께 또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또 국내 선물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손견 선생 마스터님. 나스닥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제 관점에서 보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00포인트를 노릴 겁니다. 예. 이유는 제가 사실 오전에 브리핑 자료하고 노란톡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또 여기에서 해외 선물 리턴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10월 달부터 랠리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예, 이게 주된 이유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다우존스 지수에 있는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과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히스토리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뭐 내년 한 3, 4월 정도에 빠르면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전에는 일단 왠지 모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금융상품들이 전부 다 오르는 이런 랠리가 계속 되거든요. 산타 랠리 있고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전에 사실은 돈줄을 잰다고 하는데 돈이 또 풀리죠.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테이퍼링이 돈줄을 죄는 것이지 돈줄을 아예 막아버리는 건 아닙니다. 돈줄을 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덜 풀릴 뿐이 지금 더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뭐 3, 4월까지는 17,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탕리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외인이 배당을 염두에 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배당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당 관련 문제를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배당 받은 만큼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내가 배당의 요건이 되면 그 주식을 다시 매도를 해서 매도세가 좀 세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일단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그럴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항상 펀더멘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의 예를 들게요. 주식의 예, 그리고 뭐 선물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자, 배당을 줄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뭐 코카콜라나 나이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자, 배당을 줄 정도, 그리고 배당을 굉장히 50% 정도는 줄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는 마인드는 이 주식을 내가 빨리 판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배당을 한번 하고 배달을 한번 받고 그 주식을 일단은 길게 보유하려는 성향이 더 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2월 29일이 지난다고 해도 뭐 살짝 특정 종목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르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0월부터의 나스닥 이 상승 랠리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또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 국내 기업들도 사실상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왜 이럴까요? 사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해외 선물을 보고 있고 해외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자, 미국 시장 보지 마라. 중국 시장 봐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차트나 해외 선물은 차트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뭐 한 60%, 70% 이상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과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았죠. 지난 9월부터. 중국이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교육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단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앞서서 또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일찍이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흐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내년에 다시 인상을 하면 미국이 인상을 하면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또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디커플링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커플링 되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이 된다고요? 나스닥이 일단 3, 4월까지 계속 오르는 시점인데 네. 중국이 계속 안 좋아지고 미국이 네. 금리 인상을 3, 4월에 할 것이라고 딱 발표가 나면 예.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내년 3, 4월까지는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 부분까지 염두하시면서 또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2022년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 가지 레포트를 봐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적으로라도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그러니까 계획 경제에 대한 시험대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네. 이 계획 경제 시험대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시경제적으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한 2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2회 정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신년에 계획 중이고요. 1월 달입니다. 중국 관련 시장 그리고 중국 관련 시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중국이 안 좋아지고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돈을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세계적으로 일단 많고요. 자, 지금은 아직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 1월, 2월 되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9월부터 강조드린 부분, 2021년 하반기의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페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지금 일단 세 개의 나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2년 초 21년 1분기 상반기를 강타할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임금이거든요. 임금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수요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하나의 임금, 제가 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중에서 뭐 원유값, 원자재값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주는 게 바로 임금이거든요. 네. 예.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상품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인건비가 제일 부담이 되고 이 임금 상승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 계획 경제로 인해서 계획 경제가 조금 풀리면 임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촉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임금에 관한 것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한국, 중국 다 똑같습니다. 어느 자산이든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는 자산이든지 지금 버블은 굉장히 조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블과 임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국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월 달에 제가 중국 시장에 관해서 주말 특강 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정보를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대세 하락장을 계속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또 글로벌 IB 이 투자 은행들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JP 모건 등은 중국이 내년에 반드시 상승 랠리를 탈 것이다. 풀 베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그렇죠 원래. 뭐 각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각자 거겠지만 의견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거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네. 경제 성장률을 낮췄죠 세계은행에서. 네. 예,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네. 각각의 투자 은행들 중에 네. 지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네.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 대국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고 하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이 탈환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장기 레포트도 있거든요. 네. 자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은 자 경제는 일단 단기, 중기, 장기를 보셔야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겠죠. 대신 그 원초적인 펀더멘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기업 규제를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홍콩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상장 기업들 이게 굉장히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단은 조금 미봉책으로 하고 있다. 제가 아까 금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얘기하고 장 보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0.05밖에 안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0.25% 정도 해서 두세 번 정도 올리는 거를 지향을 하는데 네. 사실 5분의 1밖에 안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으나 이 힘이 약하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들 이 노란톡으로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쉬고 맞은 뉴욕 증시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67% 상승한 16,4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7% 하락한 1,8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42% 내린 배럴당 7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5% 하락한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매수를 들었는데 네. 자,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자, 3분봉 일단은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죠. 오. 400포인트 기준으로 제가 매수를 한번 봐드리려고 했는데 가버렸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인데요. 네. 자, 일봉 잠깐 보실게요. 자,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었는데 네. 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전일 고가입니다. 전일 고가가 457입니다, 여러분. 16,457을 뚫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이 돼야 전고점을 노리는 매수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요, 고점 한번 볼게요. 자, 418포인트가 일단은 고점이고 457포인트까지 약 40포인트, 160틱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짚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전 고점입니다. 457포인트입니다. 457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매수의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패턴 보세요. 1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457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도 457포인트를 맞고 혹은 조금 더 밑에 한 450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된 다음에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단기 보신다라고 하면 430포인트 있죠? 430포인트 돌파하고 요거 조금 지지받는 모습 보인다라고 하면 430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450포인트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수익 챙기시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단기는 430포인트 돌파하고 지지 시에 450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는 거.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57포인트입니다. 여기죠. 457포인트를 뚫고 지지하면 전고점 라인까지 보시는 거. 요거 두 개를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430포인트에서요. 여러분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거거든요. 430포인트 지지받는 모습 보이시면 최대 450포인트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뒤에 봐드린 다음에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또다시 또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9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으로 항공주들은 또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오늘은 매도 들어주시네요. 네, 오늘은 일단은 매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5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단기 전략을 일단은 쓸 때는 예. 우리가 요 5일선과 21선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림을 일단은 좀 보이게 되는데, 자, 일봉의 모습을 좀 보이시면 지금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1815.7달러. 1815.7달러를 뚫고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36달러네요. 1836달러. 15달러에서 36달러. 한 200틱 정도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보입니다.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죽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중기 전략을 쓰시는 것보다는 단기 전략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낫다. 단기 전략으로. 그래서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포인트가 1808 라인입니다. 1808 라인을 뚫고 밑으로 저항을 받으면 한 100틱 정도 보세요. 100틱 정도 보시는 게 최대한 1806달러, 일단은 1806달러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전 저점이죠. 분봉산 전 저점 1803달러, 1803달러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단기적인 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808달러, 1808달러 밑으로 하방으로 뚫고 저항 시에는 단기적으로 1806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1803달러까지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를 제가 안 찍은 이유는 뭐냐면 이 패턴상으로 지금 다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봉 있잖아요. 이 일봉이 다 온 거일 수도 있고 최대한 올라가봤자 지금 1816달러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일목금을 안에서 굉장히 진폭이 작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일단은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셔라. 이거 올라간다 해도 잡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내려올 가능성 많으니까 올라간다 해도 잡지 마시고 제가 제시해드린 1808달러, 1808달러 여기 밑에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점 매도 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인은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 또 차트 보고 자리값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 5일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들어주셨네요. 자, 5일 보기 전에 제가 나스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5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그렇죠. 달에 5일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나스닥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보면 제가 450 라인까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445 라인까지 일단은 갔습니다. 445 라인. 제가 한 조금 못 미쳤네요. 네네. 450 라인이니까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못 미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봉상으로 일단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 3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3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5일선과 2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단 나온 부분이 73.50달러입니다, 여러분. 73.50달러를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 위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런데 요거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는 건 아니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골드랑 좀 다르게 중기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중기 포지션으로 자, 일봉상 5일선과 2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다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주는. 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계속 지탱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5일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포지션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일목입니다. 77.50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다시 76.50달러래요. 76.50달러 정도까지 매수 포지션 끌고 가시는 전략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48포인트까지 찍었고요. 거의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정확한 자리값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또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새해 첫 주말 무료 특강과 함께 하시면서 새해 성공 투자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셨던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